안녕하세요, 셀러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며칠 전에 업로드해드린 영상 중에서 해외 배송업체들 중 사설업체의 주요한 장단점들만 모아서 편집을 한 거예요. 단점을 알고 이런 단점들이 적은 업체를 찾아서 스트레스를 줄이시거나 그런 업체를 찾을 수 없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잘 대처하라고 준비한 영상이니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장단점을 설명드릴 사설업체의 업체명은 비공개로 할게요. 저희 실제 경험을 통한 장단점이고 단점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 해당 업체에 너무 큰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업체명을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사설업체가 특성업체와 우체국과의 계약을 통해 발송하는 경우는 그냥 접수만 사설업체가 대신 해주는 거고, 사설업체들은 그 우편물들을 특성업체와 우체국에 배송을 의뢰하는 경우예요. 아니, 셀러가 특성업체와 우체국과 직접 계약을 해서 발송을 하면 되지 사설업체를 중간에 끼고 이용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사설업체의 우체국 특성업체 위탁 서비스는 아예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특성업체와 우체국이 위탁 배송해주는 서비스 말고 사설업체들의 메인 서비스는 특정 국가의 배송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 현지 국가에서 현재 서비스하는 배송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한국에서 물건을 모아서 현지 국가의 공항으로 한꺼번에 배송을 하고, 거기서부터는 현지 국가의 배송업체가 고객에게 배송을 마무리하는 경우죠. 장점은 특정 국가와 계약을 통해 서비스하기 때문에 우체국보다 요금이 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배송 속도도 특정 국가로 한정해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우체국보다 훨 빠른 경우도 많아요. 실제 코로나 기간 중에도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들로 10일 전후에서 배송이 완료가 돼요. 좀 더 지연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요. 저렴한 요금, 빠른 스피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배송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합격점이지만 사설업체의 경우에는 엄청난 단점이 존재해요. 큰 단점 중 하나는 픽업을 직접 하러 와주지 않기 때문에 사설업체로 택배를 직접 보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택배 비용 몇천 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셀러가 택배 박스 하나에 50개의 제품을 담아서 사설업체로 발송을 했는데 사설업체는 49개, 49개의 제품만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경우 정말 답이 안 나와요. 실제 입고되는 제품 수량이라도 정확하게 관리를 한다면 셀러와 업체 간의 분쟁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듯 보여.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셀러가 택배를 보내는 모든 과정을 CCTV로 다 녹화를 해야 하는가 싶어요. 또한 업체에 도착한 물건에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택배사의 책임인지 사설업체의 책임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배상 청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택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 끼거나 택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3, 4일 이상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죠. 우체국, 특성업체의 경우에는 픽업 당일 전부 분류가 완료되니 사설업체의 빠른 배송에 대한 장점이 여기에서 3, 4일 정도 상쇄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 실제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경우는 셀러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이 한 바가지가 나는 경우죠. 모 업체는 어떤 걸 부피 무게를 적용하고 어떤 걸 실측 무게로 적용할 건지에 대한 기준조차 명확치가 않아요. 부피 무게는 제품의 부피를 우리가 무게를 표시할 때 쓰는 단위인 킬로그램으로 환산한 거라고 이미 여러 번 많이 설명드렸죠. 실측 무게는 실제 저울에 달아서 나오는 무게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의류를 폴리백에 담아서 발송을 했을 경우 부피 무게를 적용해야 할까요?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UPS나 FedEx 같은 특성업체는 폴리백에 든 경우에도 엑스레이로 부피를 측정을 해서 부피 무게가 실측 무게보다 더 클 경우 부피 무게를 적용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요. 우체국은 KPK, DMS 등은 부피 무게를 따로 적용하지 않고 정해놓은 규격 그 이하라면 전부 실측 무게로만 요금을 측정해요. 그리고 폴리백에 든 경우는 압축이 어느 정도라도 된다면 규격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 사설업체는 동일 제품을 동일한 사이즈의 폴리백에 넣어서 동일한 포장으로 보내도 어떤 건 부피 무게로 요금을 적용하고 어떤 건 실측 무게로 요금을 적용해요. 처음부터 기준이라는 걸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고 현장 작업자가 판단을 해서 어느 요금을 적용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상담센터에 문의해봤자 눌러서 좀 줄어드는 건 실측 무게로 요금을 적용하고 잘 안 줄어들면 부피 무게로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전부 현장 작업자의 판단 하에 이루어져요. 이런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셀러와 사설업체 사이에 상당히 많은 분쟁의 소지가 돼요. 예를 들어 A라는 셀러가
무게 대비 부피가 조금 큰 한 제품에 대해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해당 제품이 부피 무게를 적용하는지 실측 무게를 적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삼아 2개를 사설업체에 보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업체는 2개 제품 모두 다 실측 무게로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셀러는 해당 제품에 대해 실측 무게가 적용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부피 무게가 아닌 실측 무게 기준으로 제품 배송료를 책정을 하고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죠. 근데 하지만 일주일 정도 실측 무게로 잘 적용하다가 갑자기 작업자의 판단에 의해서 부피 무게로 적용이 됐다가 실측 무게로 적용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낭패를 보게 돼요. 셀러가 여기에 대해 어필을 해도 거의 안 먹혀요. 해당 제품은 부피 무게 적용 대상이 맞다 이런 답만 되풀이 되어서 돌아올 거예요. 동일 제품을 동일하게 포장을 했는데 요금이 다르게 나온다는 건 셀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경우 부피가 조금 나가는 의류나 인형류는 부피 무게와 실측 무게의 차이가 1, 2kg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요금이 많게는 2, 3만원 더 나오게 되고 하나 팔아서 마진이 10,000원 미만이었다면 팔 때마다 1, 2만원의 손해를 보는 제품을 판 꼴이 되겠죠. 좀 억울하겠죠. 그리고 실제 부피 무게 적용권에 대해서도 실제 사이즈보다 더 크게 측정이 되어 이의 신청을 해도 쉽게 받아주지 않아요. 업체에서 측정했을 때는 그 정도였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아마 돌아올 거예요. 실제 해당 업체들은 작업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오류인지 확인하는 것조차 엄청 힘들어하는 듯 보여요. 그 밖의 단점들로는 우체국처럼 여기도 현지 문 앞에 배송이 많아서 해외 고객의 미수치 클레임 건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아요. 업체에다가 조사를 요청해봤자 현지 업체가 문 앞에 배달이 완료됐다고 한다. 이런 답변만 99% 이상 받으실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설업체의 단점으로 말씀드린 분실, 미입고, 파손, 그리고 무게 과다 청구권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 셀러는 거기에 대해 수시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줘야 하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또 시간과 인력을 꾸준히 소모해야 하니까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는 그 맡긴 부분에 대해 생각을 잊고 다른 곳에 더 몰두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맡기고도 계속 신경을 써야 하니 정말 답답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불평만 늘어놓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초보 셀러분들에게 색안경만 씌워드린 것 같지만 실제로 이용하시게 되면 겪으실지도 모르는 단점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단점들이 많은데 왜 이걸 써?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판매 과정의 일부이고 이겨내거나 덮고 넘어가거나 해야 될 부분이라서 먼저 알려드렸어요. 이제 단점들도 알았으니까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예방하고 대비하면 되겠죠. 이런 단점들이 꾸준히 발생하는 업체는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냥 서비스가 덜한 조금 더 비싼 다른 업체로 갈아타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편집한 이 영상이 초보셀러분들의 해외 배송 사설업체에 대한 이해에 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